또 언제 영상을 올릴지 기약이 없으니까 하나만 더 찍어보려고요. 뭐 요거는 많은 말을 할 것 같진 않습니다. 뭐 사실 이런저런 얘기를 하기에는 제가 사실 지식이 많이 부족한 사람이라 가타부타 이것저것 떠들 거는 없어요. 그럼에도 제가 뭐 남들이 극우라고 손가락질 할 일이 많은 보수 우파의 정치 성향을 지향하게 된 계기는 사실 제 인생에서 그리 길진 않지만 이제 중국에서의 생활을 하면서 이제 그런 공산 국가, 누군가는 중국과 북한이 무슨 공산 국가냐고 얘기를 하겠지만 뭐 어쨌든 표면적으로는 공산당이, 노동당이 들어가 있는 그러한 국가잖아요. 그 당이 통치하는, 눈으로 보고 이제 제 짧은 식견으로 느끼고 돌아와서 살아오면서 이런 정치 성향을 따라가게 된 게 좀 다분하죠. 어쩔 수 없이. 그렇다 보니까 저는 이제 좌파를 되게 지지할 수 없었던 계기가 그거였죠.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그리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끼리 충분한 대화와 이제 협의를 통해서 바꿀 건 바꾸고 개선할 건 개선하고 뭐 그대로 유지해야 될 건 유지해야 되고, 뭐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열려 있지만 안보관에서 너무 큰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. 이제 실제로 이제 진보 그리고 좌파 쪽에 있다가 전향한 분들을 봐도, 뭐 지식인들이나 법조인들을 봐도 그런 사람들의 이제 다양한 특징 중에서 하나는 모두가 그렇진 않을지라도 대체적으로 그런 안보관의 충돌에서 많이 생각이 바뀌어서 돌아오는 분들이 있더라고요. 제가 유튜브를 이것저것 챙겨보는데 이제 변호사분 중에 또 자주 패널로 출연하시는 분도 원래는 민주당 당원이었지만 자기는 그 민주당 안에서도 이제 안보에 있어서는 되게 보수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었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게 점점 나아지기는커녕 계속 더 왼쪽으로 치우쳐 가니까 이제 그 부분에서 좀 생각이 바뀌셔서 보수로 넘어오신 분도 있다 보니까 뭐 굳이 제가 이름을 거론하지 않아도 유튜브를 자주 보고 뉴스를 자주 보고 그런 분들은 알만한 분이라서, 아무튼 저 또한 그렇다 보니까 좌파애가 안보관에 되게 동의가 안 되더라고요. 뭐 자꾸 양비론, 뭐 색깔론 뭐 이렇게 치부를 해도 일반적인 국민이 봐도 왜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많잖아요. 그렇다 보니까 저는 안보에 있어서는 이제 좌파, 진보 좌파의 그 스탠스가 너무 이해도 안 되고 납득도 잘 안 되다 보니까 결국은 저는 보수 우파 쪽으로 이제 기울어질 수밖에 없게 됐는데, 이제 최근에도 무인기 때문에 또 사건이 있었죠. 윤석열 대통령 때도 무인기 때문에 말이 많았고,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고도 지금 민간에서 보낸 무인기 때문에 말이 많죠. 근데 참 재밌는 게 다 이해가 안 돼요, 솔직히. 왜냐면 뭐 저는 뭐 제 개인 SNS에 올렸다가 또 이제 좌빨들이 몰려와서 막 극우가 또 선동질하고 있네 막 이러는 것도 보면서 좀 웃겼는데, 제가 그 글에도 뭐 군이 보냈다 이런 식으로 쓴 건 아니었어요. 그냥 이제 이재명 정부가 있는데 또 무인기를 우리나라에서 보냈는데 뭐 저거 자체가 뭐 외환이라더니 뭐 니들은 뭐 가만히 있냐. 그때는 이제 초반이었거든요. 지령문이 안 내려왔냐. 그런 얘기도 했죠. 그러니까 뭐 극우가 선동하네 뭐 그런 건 저한테 솔직히 딜이 안 박히는데, 그런 행동이 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. 뭐 전쟁만은 안 된다라는 그런 스탠스를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 되게 북한의 되게 저자세, 그리고 뭐 무엇도 하면 안 된다, 약간 이런 굴종적인, 안보에 있어서 국방에 있어서 되게 굴종적인 스탠스를 막 취하잖아요. 그런 게 전 너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. 그게 뭐 군이 보내고 민간이 보내고도 뭐 의미가 있다고 하면 의미가 있겠지만 제 입장에서 볼 때는 뭐 어차피 좌파들은 누가 날렸다고 해도 다 이실직고하고 다 저자세로 가고 오히려 우리나라에서 그걸 날린 주체를 막 처벌하고 족치려고 노력을 할 거 아닙니까? 개인적으로 뭐 윤석열 정부 때 뭐 무인기를 보낸 부분에 대해서 뭐 가타부타 말을 하는 것도 저는 되게 웃기다고 생각을 하는 게, 이게 쉴드를 치려는 게 아니라 뭐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 때는 군에서 보냈다고 하잖아요. 뭐 확인해 줄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해도 뭐 누가 봐도 군에서 보낸 게 뭐 티가 나긴 하지만,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왜 그렇게 그 전쟁만은 안 되고 뭐 평화를 뭐 지켜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할 말을 못하게 하고, 당연한 우리의 주권을 행사한 건데 우리의 자위권을 행사한 걸 가지고도 왜 그러는지 솔직히 이해가 안 돼요. 이것저것 재고 따지고 뭐 얘기하면 끝도 없겠지만 뭐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왜냐면 그동안 북괴가 한 걸 생각해보면 뭐 우리가 그 정도도 하면 안 돼요?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
우리는 뭐 걔네가 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하면 안 돼요. 근데 지금 좌파들은 뭐 쏴도 아무것도 하면 안 돼. 약간 이런 스탠스 아닌가?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게 아니라 모든 행동이 그렇잖아요. 모든 행동이. 그 행동을 하나하나 들여다 봤을 때 과연 그것이 진짜로 평화를 위해서, 그리고 진짜로 통일을 위해서, 우리에게 유익한 통일을 위해서 그러는 거라고 생각이 드냐 이거죠. 나는 그런 생각이 하나도 안 든다니까. 그냥 뭐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뭐 나라를 갖다 바치려고 그러는 것처럼 보인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, 거기까지 갈 필요도 없이 그냥 하는 걸, 그냥 일반적인 보편적인 교육 그리고 상식을 가진 사람이 볼 때 이게 과연 주권국으로서 적국에게 보여주는 올바른 행동과 태도냐 이거죠. 맨날 치고받고 싸우자는 뜻은 절대 아니지. 근데 적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할 수도 있는 거고, 그거에 대해 함구해야 되면 함구할 수도 있는 거고, 쟤네도 우리한테 하듯이 우리도 할 수 있는 거다 이거지. 뭐 쟤네는 삐라를 안 보냈습니까? 아니면 쟤네는 무인기를 안 보냈습니까? 아니면 옛날에 쟤네는 암살조를 안 보냈습니까? 잠수함을 침투를 안 시켰습니까? 뭐 아무것도 뭐 우리가 했다고 해서 쟤네가 뭐 우리가 했다고 해서 뭐 쟤네가 우리를 나무랄 그런 건덕지는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? 왜 우리는 안 되고 쟤네만 되고, 쟤네가 발광을 했을 때 우리는 저 자세로 나가야 돼요. 나는 그런 게 너무 이해가 안 되더라고.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은 뭐 앞에도 말했지만 뭐 막 난 그것도 꼴보기 싫다니까. 당연히 우리가 쟤네랑 똑같이 일방적으로 먼저 선빵 갈기고 막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러자는 건 아니지. 근데 적어도 쟤네도 아무런 예고도 없이 하고 싶은 거 많이 해왔잖아요. 그동안 일관되게. 그럼 우리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? 모든 걸 할 수는 없지만 우리도 뭔가 지도자나 뭐 그런 이제 그런 중요한 상황에서 결정을 할 수 있는 대표자가 뭔가 상황 판단을 했을 때 해야 될 것이 있다면 할 수도 있는 거고, 뭐 민간에서도 법으로 묶어놨다고 해도 뭐 쟤네는 뭐 나라 차원에서 그냥 다 하잖아요. 삐라도 보내고 무인기도 보내고 다 하는데, 우리가 뭐 민간 차원에서 뭐 지원의 목적, 물론 이번에 띄운 무인기는 조금 경우가 다르지만 뭐 그것 또한 저도 뭐 법에 의해서 처벌받을 건 처벌받아야 되겠지만 그 시도 자체는 되게 좋았다고 느끼는 게, 방사능 수치 궁금해서 갔다고 하지 않습니까? 근데 그 원천이 뭐예요? 솔직하게 얘기를 해보자고. 이재명 대통령 되기 전에 후쿠시마 오염수 때문에 뭐 어쩌고저쩌고 그렇게 난리를 쳐놓고서 자기가 대통령 되고 나니까 입 싹 닫고 얼마 전에 일본도 갔다 왔죠. 뭐 거기 가서 후쿠시마 얘기했어요? 오염수라고 뭐 얘기했냐고. 그래, 그것만 봐도 이 사람들이 얼마나 그런 퍼포먼스에 능해요. 뭐 그때는 그게 오염수였는데 지금은 그게 오염수가 아니에요? 아니잖아. 뭐 그때도 오염수였으면 지금도 오염수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그때는 오염수였는데 지금은 그게 깨끗해졌나? 매사에 그런 식인데, 북한에서 대놓고 뭘 흘려보냈잖아요. 핵실험도 하고 뭐도 하고 하면서 그런 폐기물을 그냥 다이렉트로 아무런 과정도 없이 그냥 흘려보냈다는 정황이 다 발견이 됐는데, 정부에서 그거에 대해서 발표를 딱 했는데 앞서서 보여준 그런 행동들로 인해서 그 사람이 당대표에서 대통령이 됐음에도 신뢰가 가냐 이거죠. 그 사람이 정권을 잡고 이제 그 사람의 수하들이 이제 다 그렇게 청와대 라인에 들어가서, 당연히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객관적으로 정말 정치색 싹 빼고 공정하게 했다고 할지라도 그동안 보여준 행동들만 봐도 그게 신뢰가 잘 가냐 이거죠. 안 그런가? 그래서 그거 확인하고 싶어서 보내봤다고 하지 않습니까? 뭐 법을 어긴 거는 처벌을 받아도 그 시도는 저는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하거든요. 당연히 뭐 그 사람이 뭐 법리적인 부분에서 잘못한 부분이 잡혔을 때 뭐 그 부분에 대해서까지 나는 쉴드를 치고 싶다는 건 아니지. 무인기 얘기만 봐도 참 안타까워요. 당연히 뭐 무인기를 띄워보낸 행위 자체는 법리적으로 따져봤을 때 이제 위법의 요소가 있으면은 조사를 해서 처벌을 받아야겠지만, 적어도 이거를 채널A에서 인터뷰를 한 그 A씨가 말한 게 사실이라고 했을 때는 그것도 결국 다 이재명의 업보 아닌가? 본인이 그렇게 후쿠시마 오염수 선동해놓고 막상 북한에서 오염수 방류했을 때는 조사를 했다고 했지만 그 전에 했던 내용들을 봤을 때는 신뢰가 가냐 이거지. 보수파라는 게 참 외로워. 뭐 말을 해도 뭐 좌파의 그런 달콤한 설탕 같은 말에 비하면 좀 되게 냉정하고 차갑고 굉장히 때로는 너무 차가워서 이가 시리고 손발이 떨리는 그런 현실을 마주하기도 하니까요 말이죠. 생각해보면 나는
누구보다 좌파와 가까운 인생인데 그 생각이 보수파를 더 지향하게 된 것도 참 아이러니합니다. 중국 살다 왔지, 집도 부자가 아니지, 게다가 배달하고 있지. 이 정도면은 좌파되기 딱 좋은 모든 구성 요소를 다 갖추고 있는데 참 저도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게 웃깁니다. 이 얘기도 조금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. 뭐 많은 분들은 되게 유튜브로 돈을 많이 벌고 싶어 하고 성공하고 싶어 하지만 사실 뭐 그것도 되게 잘 되면 좋겠지만 이제 난놈들은 또 따로 있더라고. 뭐 제가 그 난놈은 아니겠지만 중요한 걸 조금 생각하면서 살면 좋은 것 같아요.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아직 제가 살아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상황과 이런 순간에 감사하고 하루를 즐겁게 살고 행복하게 살면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게 더 의미 있지 않을까. 네, 이 말이 제일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. 어쨌든 행복하시고요. 항상 여러분의 삶에는 따뜻한 온기가 스며들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. 열심히 사시고요.